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볼게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동물이 내는 소리 할 때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문단은 무슨 문장과 그렇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기억을 잘해 주었어요. 그럼 중심 문장은 보통 문단에 어디에 있다 그랬죠? 주로 문단의 앞에, 주로 앞에 있고 또 끝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하자의 중심 문장 1문단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1문단. 여기 보면 중심 문장 선생님 뭐라 그랬죠? 앞에 보통 있다 그랬죠. 1문단에서. 그렇죠. 이거죠. 우리는 생활을 편하고 넉넉하게 하려고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문장들이 나와 있는 거죠. 뒤에는. 그다음. 2문단. 2문단은 또 그렇지. 2문단도 어디에 있어? 중심 문장. 그래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요 석탄, 석유, 가스, 전기 같은 요런 거는 굳이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라서 요거는 좀 뺐어.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은 어떤 에너지 자원? 이러이러한 석탄이라든가 석유, 가스 같은 전기 같은 에너지 자원은 이거 뺐어요. 왜? 우리는 지금 줄이는 거야. 간추리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내용은 좀 빼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저하는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쓰고 나면 에너지 저하를 구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중심 문장이고 우리나라는 더구나 나지도 않아. 그래서 수입해 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게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 주는 보충 문장이죠. 자,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가봅시다. 근데 3문단은 또 중심 문장이 어디 있을까? 3문단. 그리 어렵지 않다. 근데 3문단은 그냥 빼도 될 것 같아. 왜 3문단을 통째로 뺐냐 하면은 이거는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냥 의견이야. 의견. 그래서 그냥 뺐어. 여기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면 3문단에서는 한 가지를 이제 먼저 제시했죠.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말자. 불필요하게. 그 다음에 넘어가요. 방법 한 가지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로 또 찾을 수 있겠지. 이건 너무 쉽다. 아까 찾았으니까. 5문단에서는 뭐라는 거야? 다음 게. 그래,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해결 방법 두 번째 제시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한 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에서.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라. 이런 거죠. 맨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실천해라 하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글은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두 번씩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봐요. 먼저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죠? 주장하는 글의 1문단이 아니라 그렇지. 2문단에 있었잖아요. 에너지 자원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쓰고 나면 구할 수 없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약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해결 방안을 보면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뭐였지? 두 가지 했었죠. 첫 번째는 뭐야? 자,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말자. 그죠?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그죠? 실천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천 방법을 얘기를 해놨죠. 쓰지 않는 꽃게 반드시 뽑고 전기불 끄고 뭐 이런 거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전제품은 효율이 높은 것을 쓰고 조명기구는 전기가 적게 드는 제품 사용해라. 한여름에는 냉방기 적게 쓰고 겨울에도 난방기구를 덜 쓰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자, 그 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란 무엇일까? 교과서 밑에 그림이 5개의 종류를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정부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크를 만들어서 각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에 반드시 이거를 붙이게 해놨어요.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살 수 있게. 그래서 여기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1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으면 1등급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다른 제품에 비해서 에너지 비용이 덜 들고 소비 전력량도 덜 들고 해서 일단 같은 값이면은 5등급보다는 1등급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도 덜 내고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쓴다는 거죠. 똑같이 에어컨을 사용을 해도 3등급 에어컨을 썼을 때와 1등급 에어컨을 썼을 때 시원하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3등급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볼까, 이거? 볼까요? 자, 잠깐만. 올여름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절전형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쓰면 왜 전기가 절약되는 걸까요? 또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박소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선혜 씨는 불볕 더위를 버티다 못해 한 달 전 결국 10년 된 에어컨을 바꿨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1등급 제품으로 샀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어. 잘 모르는데 한 보름 정도 전기요금 나온 걸 계산해 보니까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절감하는 것 같아요. 이곳은 실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에너지 소비 전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험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1등급 에어컨, 이것이 5등급 에어컨인데요. 실제로 소비 전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은 에어컨을 켠 초반에 전력을 많이 쓰다가 줄어드는 반면 5등급은 전력 소모가 계속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전기 요금은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온도가 얼마큼 잘 떨어지는지 그 추세를 확인하는 실험실이고요. 1등급 에어컨의 평균 소비 전력량이 63%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등급 에어컨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더워지면 다시 켜지기를 반복하는 반면 1등급은 처음에 강력하게 냉각한 뒤 미속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것이 5등급, 저속 주행을 이어가는 것이 1등급으로 운전 전력이 훨씬 덜 드는 겁니다. 필요한 부하에 맞게끔만 저속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세이빙이 가능한. 하지만 1등급이라 해도 누진제가 적용되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설정 온도나 실내 온도, 실외기 작동 여부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전기 사용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또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10여 년 전에 산 제품이라면 당시 등급 기준이 낮았던 터라 최신 제품보다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YTN 박소정입니다.